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한 해양수산부가 부산시대의 출범을 알리면서 북극 항로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부산 이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간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생중계로 사상 최초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해수부는 특히 개청식부터 업무 보고까지 부산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예, 업무 보고도 했지만 사실은 오전에는 그 임시 국무회의도 예. 또 우리 신청사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3가지 행사를 동시에 한 거죠. 국무회의, 개청식 행사, 그다음에 업무 보고까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한 6개월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전을 했고요. 또 예. 그 이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통령님 또 총리님도 오셨죠. 총리님까지 네. 오셔서 행사하고 또 업무 보고까지 해서 무척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해수부는 올해를 북극 항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극 항로 개척이죠. 하여튼 초기에 꼭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라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항로 개발도 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쨌든 부산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요 한 사이클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 항로 추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 부산 시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북극 항로 시대 대비하고 또 우리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을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발전을 또 이뤄나가게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전 부처 중에 그래도 해수부 하나는 부산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가서 이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직원들이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원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극 항로를 어쨌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저희들이 부산을 갔으니까. 예. 북극 항로를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선사가 있어야 되고요. 화물이 있어야지 배가 운항을 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러시아 연안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관련 국가와의 협의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국내외적인 준비가 다 필요한데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잘 할 텐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는 북극 항로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의 30년 된 구호가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로 갔죠. 부산으로 갔으니까. 네. 부산에서 이렇게 보면 태평양이 바로 저희들 앞마당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예. 세계로 나갈 것이고요. 북극 항로를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미래로 가는 그런 해양수산부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극 항로 준비가 워낙 이제 사업성이 좀 보장된 사업이라서 다른 나라들은 먼저 뛰어들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얼른 준비를 시작해서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범 운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실은. 예. 중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북극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보다는 늦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앞서서 가기 위해서 올해 컨테이너 선을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극해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가장 유럽의 대표적인 항만은 로테르담 항만이 되겠습니다. 네. 로테르담 항만을 비롯해서 필요하면 다른 항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저희들 한 9월, 10월 뭐 이 정도에 한번 운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운항을 하려면 배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운항하는 기업도 있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화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선사와 화물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저희들이 1월 말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기업들 또 공공기관이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올해 시범 운항은 그 자체로 아마 흑자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날 업무보고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러시아와의 협력, 협상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는 이제 대러 제재가 있어서 뭐 저희들이 국제사회에서 그런 우려에 섞인 목소리, 이제 눈길도 사실 예.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범 운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요새 열심히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내외적으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되면 부산이 북극 항로 시대의 새로운 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도약을 시키는 그런 전략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12월 23일 개청식 행사 그날에 오전에 있었던 저희들 국무회의에서 네. 제가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 모시고 부산항 3.0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항 1.0은 지금 우리 부산항 앞에 있는 부산항 북항이 되겠고요. 2.0은 부산항 신항, 그리고 3.0은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저희들이 3.0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일단 항만 시설을 대폭 확충을 할 겁니다. 현재 9선석, 선석이라고 하면 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9척의 큰 컨테이너선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항만 시설을 현재 착공해서 만들고 있고요. 2단계로는 6선석을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해서 항만 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만 시설 운영도 AI를 접목해서 피지컬 AI 완전 자동 항만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항만 건설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항만이 시설만 있는다고 좋은 항만은 아닙니다. 사실 부가적으로 관련돼 있는 서비스들을 잘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선박이 운항을 하려면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들이 만들고요. 예.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점검도 하고 또 짜잘한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수리 조선하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을 둘러싸고 배후 단지나 인근 산업하고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드는데요. 네, 범정부 컨트롤 타워도 출범을 했습니다. 북극 항로 추진본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 아까 이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부산항이 현재도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고 그리고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입니다.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이 오면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다른 배가 와서 싣고 가는데 네. 이게 중심 항만이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위이고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 나라에 있는 중국 항만들이 항만 규모는 저희들보다 큰데 그 환적 비중은 한 20% 이내입니다. 네. 주로 중국 자체 물량을 수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산항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 지금은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가고 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2대 항로의 거점인 그 지위에 덧붙여서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되는 세계 3대 항로의 거점이 되는 부산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 구상이고요. 네.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극 항로 추진본부를 지난 연말에 설립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10개 부처 연합군입니다. 그렇군요. 웬만한 중앙부처는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부산, 울산, 경남 지방정부하고도 일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부처,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서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만들었고 미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북극항로 개척, 해양 수도권 육성
세계 해양 거점으로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도약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현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환율은 한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환 속도를 높이는 지원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왜 해야 되는지 뭐 우리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우리 목표 내지는 네. 인류 사회 공감대 이런 거 외에도 우리 해운 해사 분야는 국제 해사 기구라고 하는 유엔 기구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유엔 해사 기구가 2050년까지 해운 분야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현실적으로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우리나라 해운 선박의 친환경 선박 비율이 약 12% 정도 되는데 저희들 현 정부까지는 요걸 한 23%까지는 올리고요. 네. 2050년까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서 100%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뭐 다양한 정책적 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 네. 자금 투입도 확대를 하고요. 저희들이 해수부에 관련된 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라고 하는 해운 공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금년에 2.9조에서 2030년에는 6.7조까지 저희들이 네.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해운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더 촉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또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수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수급이 들쭉날쭉합니다. 여기엔 대책이 있을까요? 제일 고민이 되는 이슈 중에 네. 하나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대응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크게 잡는 업하고 기르는 업, 양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요. 잡는 업은 아직도 배가 좀 많아요. 네. 물고기에 비해서. 물고기가 어, 어적 자원도 줄고 있고 온도 때문에 자꾸 이동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직도 조금 많다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좀 큰 배들은 단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나면 지금은 고기 잡는데 규제가 많습니다. 그물코는 요 정도 하면 안 되고 잡는 구역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고 배 크기는 뭐 몇 톤 이상 되면 안 되고 하는 규제들이 많은데요. 예. 일단 좀 많이 노후 어선들은 줄이고 대신 총량 규제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물고기 잡는 양을 사전에 정해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도 완화를 하고요. 그리고 배도 좀 키워야 돼요. 네. 그래서 어선도 현대화 또 대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르는 업, 양식과 네. 관련해서는 여기도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 품종을 새로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따뜻해지는 바닷물에 더 잘 적응하고 클 수 있는 품종을 전환을 하고요. 양식장 위치도 조금 배치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는 요즘 K푸드 수출 효자 상품이죠. 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식품 수출액 130억 불 중에서 수산식품이 30억 불이다. 그중에 김이 10억 4천만 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30년, 앞으로 5년 후 수산식품 수출을 40억 불로 목표를 잡았다. 그중에 김은 15억 불, 그러니까 한 45% 이렇게 늘려 잡았다. 이런 거죠. 저희들이 전략을 그래서 원물을 여기서 너무 많이 수출용으로 해버리면 네. 국내에 문제가 있으니 그럴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로 빨리 전환을 해서 그걸 통해서 금액을 늘리자. 그러면 17억 불까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K씨푸드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자랑 좀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K씨푸드 우리 수산물 수출이 33억 3천만 불로
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1등 상품은 김이죠. 예. 김 하나만 11억 3천만 불 어.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요 33억 3천만 불이라고 하는 수산식품 수출은 우리 K푸드 전체 농축 수산물을 다 합친 K푸드 전체의 약 한 4분의 1 정도를 와. 차지를 대단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 라면에 이어서 단일 품목으로는 2등 그 효자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라면이 한 15억 불 정도 수출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김이 11억 불 이렇게 아. 수출을 했습니다. 저 지금 영상에서 중간에 잘라 놓으셨던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40억 불, 15억 불을 2030년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좀 목표가 낮지 않냐. 네. 그렇게 격려 겸 질책을 좀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토론을 해서 안 그래도 네.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아니 너무 수출에 집중을 하면 이제 국내 물가에 조금 우려가 된다는 그런 직원들의 걱정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2030년까지 40억 불, 15억 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그러고 나서 작년도 수출 실적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33억 3천 불, 또 김은 11억 3천 불. 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더 토론을 해서 네. 목표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산물 전체 수출 40억 불, 김 수출 15억 불을 2030년이 아니라 2028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당기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마지막 지금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고요. 곧 확정해서 올해 수출 목표와 이 중장기 수출 목표를 저희들 조만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2의 김 품목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도 열심히 좀 궁리를 하고 있고요. 후보로는 굴을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볼까 합니다. 굴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씩 그 생산하는 개체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훨씬 또 이쁘게 이렇게 생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미국이나 중동 수출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굴 소비의 본산지는 저희들 이 식품업계에서는 프랑스로 봅니다. 네. 그래서 본산지인 프랑스까지 한번 진출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밥상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요즘 고등어 한 손이 10,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단기적인 조치와 중장기적인 조치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우선 급하고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에 수산물을 12,000톤을 지금 비축 물량을 저희들이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15일까지 계속 할 거고요. 그러면 고등어도 한 2,000톤 정도 저희들이 방출하고요. 오징어, 명태, 갈치 다 조금씩 방출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와 같이 해서 할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내지는 많은 품목은 50%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또 오늘 오후에 또 대형마트 가서 물가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비축 물량 방출, 할인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요. 올해 1년간 대책으로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내 생산 고등어도 드시지만 노르웨이산 고등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등어 수입 가격도 지금 조금 높아져 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할당 관세 물량을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할당 관세를 하면 관세 10%를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이 10%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0,000톤을 그렇게 해서 할당 관세로 수입을 했는데 올해는 그걸 2배 이상 늘리고 그것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2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수입 물량 좀 또 늘리고 국내 대책도 활용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총력을 다할 거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수산물 유통 과정, 유통 구조도 조금 더 저희들이 개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한 개선 대책에 따라서 올해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건설이라든지 또 그런 대책들을 하여간 열심히 추진을 해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신데 물가 안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K 해양 관광 인프라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소관하는 영역이 바닷가와 바다입니다. 네. 그래서 바닷가에 우리 국민들께서 오셨을 때 좀 즐기고 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시설 투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한 전국에 15개 정도의 그 거점 시설들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개소당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요. 가장 그중에서 빨리 준공해서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그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 완도에 있는 해양치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가서 쉬시고 릴렉스하고 그다음에 바다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지금 듣고 있고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전국에 지금 만들고 있고 2027년, 28년이 되면 대부분 운영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국민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500억 이하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의견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1조 원 단위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한 8천억 투자 약속을 하시면 정부하고 지방정부가 2천억 정도를 마중물로 투자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전국에 3개소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을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사업 계획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게 한 5, 6년 걸리겠죠. 다 되려면. 그게 되면 조금 더 규모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관광을 즐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크루즈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네. 크루즈가 우리 큰 배들은 부산, 인천, 제주에 많이 들어오고요. 네. 조금 작은 배들은 다른 속초라든지 다른 항만에도 들어옵니다만 작년에 전년 대비 한 30-40%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올해는 한 50%까지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많은 크루즈선들이 들어오면 또 그분들이 내리셔가지고 주변에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전국 항만에 약 570척의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880척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만큼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 배 타고 내리는데 관광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또 지방정부하고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K컬처, K푸드도 체험하시고 네. 또 우리 지역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수부가 정말 올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군요. 지금까지도 바쁘셨는데 올해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이제 계획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시청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는 해양수산부 부산시대의 원년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기도 하고요. 저희 해양수산부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또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